갔다 온 그 소감이랄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죠. 살아남는 자만 기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방학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매번 방학 때마다 시댁이랑 친정이 다 부산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거의 뭐 한 3주? 한 달 정도 있다가 매번 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광복절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면 이제 친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아이들 봐주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좀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내려갔는데, 뭐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팅도 참여 못하고 강의도 많이 못 듣고 했는데 좀 그러면서 생각이 들던 게 그래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뭐지 팀원 입력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다 올라오니까 보면 정말 이제 탱커 하시는 분들이 뭔가 열심히 올리시고 그러면서 약간 나는 지금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드는 게 정말 저는 여기 가까이에서 이제 아래 윗집으로 이제 계속 이제 먼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그 리더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좀 시너지가 생기고 그런 게 좀 약간 나는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많이 해줘서 내가 그냥 약간 뭐지 에스컬레이터에 있다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가는 느낌 이렇게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가까이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환경이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그 먼데서 하시는 유나리더님 그다음 민지전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혼자서 열심히 계속 민지, 이분이 그 민지. 맨날 줌에서 보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근황 한다고 이제 현장이랑 같이 통화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같이 똑같이 육아를 하고 이제 애를 키우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계속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시면서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이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뭔가 해야지 하는데 막상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다른 분들 하시는 모습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다시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잘 들어서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엄마한테 조금 더 밀착해서 얘기해야지 친척 때 만나야지 하면서 대구를 내려가잖아요. 근데 딱 느꼈던 거는 거기는 이제 내가 주체인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저도 막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주체적인 공간 환경 뭐 이런 거를 딱 세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진 리더도 좋은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요즘에 집밥 방 선생님을 이어서 넘어설 것 같은데 퀸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좀 빌려드렸는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정말 저희 소희 스폰서님은 본인이 그동안 쓰셨던 것보다 더 뽕을 뽑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퀸을 엄청 잘 쓰셨던 우리 현정 리더님의 살아있는 제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야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앉은 지가 벌써 한 8월, 지금 8월이니까 딱 8, 9개월 전이네요. 11월 딱 29일인가? 그때 우리 지아님이 댁에 와서 여기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우리 소희 스폰서님 얘기를 들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줄 참. 박강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고 있네요. 딴 거보다 제품 설명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하라고 했더니 전 못한다고 전 못한다고 이랬는데 요거는 좀 써보고 나니까 딴 거 없고 자료 너무 좋게 해서 발표 잘하신 분들 너무 많으셨고 저는 좀 경험담 위주로 좀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빌려주신 게 아니고 제가 뭐 가져갔죠.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돼지고기 수육을 하려고 샀는데 한 3일이 넘도록 냉장고에 방치가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육은 한번 데쳐내야 되고 또 쌀말에 찌고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도 바쁘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저거 하루만 더 놔두면 이제 버려야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금방 되고 이거 갖고 가서 해봐요 해서 그때 갖고 가서 수육을 시작해서 이제 또 돌려드리기 전에 또 해봐야지 뭐냐 물어보실 텐데 막 다행히 제가 휴가철이라서 수업을 잡은 게 없어서 좀 일정이 돼서 이것저것 좀 했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드릴게요. 요리 과학, 정말 요리는 과학인데 저는 굉장히 그 레시피를 제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현옥 리더님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고 야매 수업, 야매 요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냥 눌러보세요. 볼까요?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도 안 넘어가네. 이게 슬라이드 쇼로 안 돼 있는. 뭘 누를까요? 엔터 누를까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에 저게 가려지는구나. 잠깐만요. 이거를 좀 내릴게요. 네. 날이 2번인데? 됐다. 너무 넘어갔다. 잠깐만요. 슬라이스 하면 그럴까요? 보면은 이제 좀 화면이 잘리네. 이거는 저 카페에 있는 그 김평아 리더님이 하신 거에 조금 손댔는데요. 보시면 왜 좋은 스테인리스 냄비를 써야 할까요? 솔직히 코팅 냄비 안 좋다는 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안 좋지 뭐 버켓쯤 써야지. 근데 제가 막상 뭐 지인 집에나 뭐 저희 친정에도 그렇고 가보면 정말 스크래치 엄청난 거 다들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하는 이 군중 심리가.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막 분열식품 많이 사 먹잖아요. 애들한테. 슈퍼에서 판다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엄마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몸에 좋은 것만 넣지 않아. 단지 위생적으로는 괜찮아. 위생적 안전 기준과 거기 우리 여기서 뭐 규격에 맞췄다는 의미지 그게 너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다 사 먹는다고 해서 사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엄마들 보면은 뭐 식품이라든지 뭔지 그냥 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라기보다 괜찮으니까 하겠지 괜찮으니까 쓰겠지 이래서 우리도 코튼 냄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도 거기서 물질이 용해가 되니까 좋지 않은데 자 테프론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게 테프론 코팅인데 뭐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그나마 좀 안 좋다고 해서 요즘에 뭐 티타늄 코팅, 무슨 코팅, 세라믹 코팅 많이 나오지만 결론은 코팅은 코팅이고 중요한 거는 코팅이 벗겨졌을 때가 문제예요. 보면은 테프론은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얘를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 요새 노안이 살살 와가지고 이거 보면서 할게요. 보면은 불소수 발음도 안 나요. 불소 휴지 계열의 코팅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업용 화학물질로도 사용되고 어제 제가 좀 봤는데 듀폰 많이 들어봤죠. 옷도 섬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방면으로 많은 화학회사인데 보니까 제 지인이 다우케미칼을 다니고 있는데 다우케미칼하고 같이 합병되면서 굉장히 이제 세계 2대 그 화학 케미칼 회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 다른 분 하실 때도 봤는데 푸닝지 보면은 밑에 보면은 PFOA라고 돼 있죠. 요 물질이 그 코팅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물질인데
C8, 그러니까 C8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C8.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취소해 줘야 되는데, C8인데, 앞에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는 많이 했는데, 이 강의는 너무 떨리네요. 네. 하여튼, 그런데 그 영화를 고발한, 그러니까 고발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20년도에 나왔던데, 다크 워터스인가? 뭔데,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공사가 이 물질이 굉장히 안 좋고 인체에 해가 되고 발암 물질인 걸 알면서 공장의 폐수를 계속 흘려보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숫자에 이렇게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고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데 이 물질이 신종 환경 오염 물질이고 이게 화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공정 과정을 쉽게 해주고 이익을 크게 갖다 주죠.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매일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캐나다 갔더니 거기는 주물팬을 할 때 오일 스프레이를 칙 뿌려서 그렇게 코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왔으니 정말 신세계였겠죠. 그래서 매출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그 매출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쉬쉬하면서 몇십 년을 계속 하고 방출을 해오고 그래서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이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프론 불소 수지 생산 시 촉매 역할을 하는 특수 계면 활생제고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현재 가격은 대체 물질이 없다. 근데 2015년부터는 금지로 되어 있긴 하기는 해요. 근데 한국인의 혈중 잔류 농도가 다른 나라의 3배에서 30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편리하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얼리어답터다 보니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걸 보시면요. 유해성 미국 환경청 발표 내용 중심으로 보면요. 축적이 됩니다. 모든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는 배출이 되기도 하는데 몸속에 있다가 배출되는 기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유해한 정도가 다르긴 한데요. 240도 가열시 독성물질 발산. 그래서 후라이팬을 기름도 안 넣고 음식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빈 상태로는 절대 가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세지고 왜 가끔 후라이팬 올려두고 깜빡했을 때 연기 나는 거 보이지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휘발 물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나는 인덕션을 써 해도 가스 안 쓰기가 괜찮아가 아니고 음식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유증기, 수증기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폐에 관련해서나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쿡웨어죠. 우리 조리기 자체도 정말 좋은 거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태아 기형, 임신 장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들 상대로 실험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형아 출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 요건 당연히 딱 나오죠. 미국 환경청에서 발암 가능성 공식 발표했고요. 발표는 2005년인데 좀 어이없죠. 2015년부터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아마 법적인 소송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사용처는 우리가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종이컵, 일회용 용기, 화장품, 샴푸의 첨가제, 반도체 세척료 등등 여러 해서 되어 있고 소비자 단체 불매 운동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코팅제를 안 쓰면 또 뭘 쓰죠? 보통 뭐 쓰죠? 알루미늄 냄비 보면은 많이 쓰죠. 보면 특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디에서 파는 정말 스텐 원래 스텐은 굉장히 비싼데 어디 가면은 굉장히 싼 거 뭐 1,000원, 2,000원짜리 많죠. 그건 똑같은 스텐이 아니에요. 스텐도 함유량에 따라 다른데 그러한 것들은 다른 안 좋은 것들이 좀 더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운 거나 뭐 닿는 용으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다이소에서 양은 냄비를 사시려는 분을 막으면서 이거는 뭐 하려고 사시려고 하냐고 직업병의 문제야 그랬더니 아들 자취하는데 한데서 그거보다는 저기 스텐 냄비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저기 오지랖을 한번 또 떨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되게 맛집 해가지고 뭐 짜그리찌개 아니면 뭐 알죠 매운 갈비 뭐 찜 해가지고 일부러 막 두들겨가지고 만들잖아요. 저는 왜 저거를 식약청에서는 금지를 시키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뭐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 하진 않죠. 그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쓴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알루미늄 회에서 바로 또 끓여 먹는 거 있죠. 정말 저희 청소년들 정말 많이 해 먹잖아요. 좀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루미늄 녹아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냄비나 저지 스테인레스는 수은, 납 등의 중국성을 함유를 하고 있고 알츠하이머, 불임, 기형아,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성 질환 사후 뇌를 보면은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꼭 치매를 일으킨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치매 환자를 보니 정상인보다 알루미늄 함량이 높았다. 그러면 이게 원인 물질이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역으로 해서 논문 발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ADHA,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또 자폐 발생이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1위라는 거는 나 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문제라는데 그 환경이 뭐 공기는 밖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물건들에 의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오염 물질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영화인데요. 다크 워터스 20년도에 개봉한 건데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 제가 보려고 해서 봤더니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 이 사람이 딱 그 혼자서 맞서고 있는 그 정의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말이 제가 딱 정말 와닿았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때 옥시 그 파동 때도 그랬죠. 그렇게 보면은 이 멘트는 뭐냐면 그 오염된 물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내가 타이어를 삼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 물이 그 정도다라는 거를 얘기했고 정말 충격적인 게 인류의 99%가 이미 중독돼 있대요. 제가 보던 이 1%는 정말 어디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아니면 진짜 자연인들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미 물로 다 됐고 뭐 냄비나 후라이팬으로 됐고 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아메킨인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수기도 한번 다시 넣어서 강의를 추가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결론은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먹는 식수에서도 문제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기업 윤리가 중요하고 기업 이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모든 걸 공부해서 할 수 없잖아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뭐 내가 불소수지 뭐야 무슨 말이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막 힘드실 텐데 우리는 그나마 공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전달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좋은 거 많아. 기능성 요새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다 좋아. 그런데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안정된 그런 이념을 가진 기업에서 만든 거는 그래도 만약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되돌리지 않냐. 근데 이런 애들은 쉬쉬하고 계속하지 않냐. 왜냐하면 기업의 이념이 이익이 우선인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인지 물론 아무래도 영업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뭐가 우선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팅이 없는 스테인리스 팬이면 다 좋은 걸까요? 대부분 스테인 쓰시죠. 저도 퀸 전에는 스테인 냄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스테인 냄비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이유가 뭘까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채소나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데 조리법에 따라서 정말 빈 껍데기만 먹느냐 아니면 정말 그걸 그대로 온전히 먹느냐를 이렇게 논문으로도 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리 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채소를 삶거나 찔 때 냄비 뚜껑을 꼭 닫고 조리하면 우리 휘발성으로 향도 날아가잖아요. 향미 성분을 더 많이 보유해서 맛도 좋아지지만 물을 적게 넣기 때문에 조리수에서 용출되는 영양소가 소실되는 양도 적다라는 게 이게 요약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량의 물을 넣고 뚜껑을 덮고 조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무채 볶음이나 할 때, 뭐 애호박 볶음이나 할 때 스테인리스 뚜껑 닫고 해요. 그러면 훨씬 더 낫긴 해요. 그런데 아메이키는 더 좋은 이유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조리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돼서 저수분 조리법이라고 나오죠. 저수분 조리법은 다른 냄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해줄게요. 잘 안 보이시는데 봤더니 비타민 B1, 2, 3, 5 이렇게 5는 판토텐산 우리가 보통 이게 뭐 두피 좋게 하고 모발 풍성하게 하는 건데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보면은 맨 위에 로우 샘플한 건 센 거 그대로.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여기 딱 그냥 초록색만 보세요. 초록색만 딱 보시면 시금치를 딱 봤을 때 로 샘플을 그냥 원물 상태로를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이라고 봤을 때 원물 샘플을 100이라고 봤을 때 LM은 뭐냐면 밑에 보면 물을 적게 했대. 저수분. 로우 모이셔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수분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손실이 95%예요. 거의 비타민 B군은 손실이 거의 적죠. 그런데 GB는 뭐냐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데치기 어떻게 하죠? 물을 5배에서 우리 10배 정도 넣고 데치죠. 그렇게 했을 때는 19%밖에 남지 않았다. 80% 이상이 이미 물에 용해돼서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정말 섬유소는 먹겠죠. 하지만 영양은 부족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저수분을 할 때는 77%를 유지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64%. 그나마 B1보다는 좀 열에 강해서 수용성이 좀 강해서 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훨씬 저수분이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미네랄이죠.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을 봐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를 보시게 되면은 87% 저수분으로 할 경우 하지만 일반적으로 GB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65%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수분을 해야 된다. 그럼 저수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봤을 때 아메이킨은 저는 솔직히 냄비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예전에 서울 살던 저희 아는 언니가 친한 언니가 이 웍이랑 뭐 대패를 써서 좋다고 통 7층 좋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지금에서 왜 그때 나이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스텐 딴 거 사느라 돈을 낭비하지 않지 않았겠냐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하더라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언니는 좋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귀를 닫고 있었죠. 왜냐면 뭐 좋아 7중 뭐 좀 좋겠지. 근데 언니가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한 거죠. 그냥 뭐 맛이 좋다, 빨리 된다. 그래서 좀 느낀 게 정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아메이킨 냄비를 보면은 제일 큰 게 스팀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팀이 나오는 뚜껑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분 밀폐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뚜껑은 스팀은 없지만 이게 없으면 아마 그 사이로 빠져나올 텐데 약간의 틈을 수분 자체가 증기가 나왔을 때 테두리의 증기가 뚜껑과 냄비 사이를 먹음으로써 얘가 밀폐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팀이 좀 더 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빠져요. 아예 안 빠지면 폭발하기 때문에 조금은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냄비보다는 굉장히 적게 빠진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수육할 때 이걸로도 한 30분, 40분 했어요. 저도 집에서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덜 더워요. 근데 40분 하면 그 스팀홀에서 빠지는 수증기가 엄청나요. 왜냐면 봄에는 물이 가득이었는데 거의 뭐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 수증기이기 때문에 여름엔 좀 덥다. 그런데 얘는 물을 아예 안 넣고 있기 때문에 덥지가 않아요. 저는 영양도 좋고 다 좋은데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덥지 않다는 거에 저는 정말 한 200점은 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름 상품입니다. 퀸냄비는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퀸은 여름용 계절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분 밀폐 기술이 있고요. 영양소를 지키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수분 했을 때 비타민 C, 미네랄 같은 거를 지켜준다 해서 비타라 쿠킹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열을 지키는 거 할 때 통 7중, 통 3중 했을 때 열을 지킨다. 그리고 NSF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디테일은 손 잡기 편하다. 전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안전하다. 똑같은 스텐이라도 안전한 스텐이다. 라는 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간단히 보시면 수분 밀폐 기술은 그림에 나와 있죠. 냄비랑 그 뚜껑 사이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덜 빠져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종이컵 반만한 곳으로도 수육을 삶을 수 있고 물을 아예 안 넣고도 수육이 되는 게 자체 수분만으로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본 게 요즘에 뭐가 냐면 채소수 많이 팔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참 아이러니하죠. 데치면서 버리면서 돈 주고 사 먹어요. 그죠?
그죠? 저희 지인이 제가 안에 여기 뭐 디톡스도 좋고 막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약간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그 한살림에서 채소수 먹고 많이 좋아졌다 지인이 그래서 자기 사 먹었다 얘기를 하길래 순간 그냥 평상시 때 이걸 안 버리면 굳이 안 사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향미 자체도 가둬지니까 저는 제일 처음 반한 게 소편 스님 댁에서 비빔밥 먹고 나서 이 비빔밥이 이렇게 원래 맛있는 거였나? 진짜 양념도 별거 없는데 보통 우리 비빔밥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하나하나 묻히죠. 근데 묻히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야채 하나하나의 풍미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래서 육아만 템빨이 아니라 요리도 템빨이다. 맛이 달라지니까 더 잘 먹게 되고 영양도 지키게 되고 이런 수분 밀폐 기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로만 저수분 저유 요리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로 저수했을 때 요 정도 수치가 나왔고 일반으로 했을 때는 반 이상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양배추를 봤을 때 알 수 있고요. 비타민 B1, B2 같은 거 알지만 비타민 B 계열은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고기나 다른 뭐 탄수화물,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근에도 보면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때는 식용유 이렇게 우리 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거 한 바퀴 둘려서 저유 요리를 하면 훨씬 더 당근은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콩나물이 일반적으로 콩나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이 좀 빨리 해야겠네요. 조리 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재배하고 화학 비료 많이 사용하고 화학 비료는 농약을 쓰면 비료는 반드시 짝꿍이에요. 농약을 쓰면 비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농약을 많이 쓰면 비료도 많이, 농약을 적게 쓰면 비료도 적고 이렇게 짝꿍처럼 가는데 이러한 비료나 산성비나 이런 거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채소의 영양소 함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력 또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좀 놀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땅에 힘이 났기 때문에 옛날보다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채소를 먹어도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당근 많이 보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는 30년 사이에 약 3분의 1로 감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예전보다 3배 이상 먹어줘야 된다는 뜻인데 오히려 채소 섭취량은 과거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영양교육이나 어른들 할 때도 보면은 채소 섭취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정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돈 들여서 과일 먹자, 채소 먹자 아이들 교육을 초등학교 시키는 이유가 섭취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생활습관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그런 그런 기금을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손실 없이 먹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시금치도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약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영양협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둘째 이유가 뭐냐면 바쁜 일정으로 식사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봤더니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을 볼까요? 자, 정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가 거의 절반, 3분의 1 가량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아이들도 3분의 1 가량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3분의 1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영양소가 작은데 거기도 또 덜 먹어. 그렇기 때문에 영양 결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만율과 나트륨은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채소 성분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만큼 채소도 그만큼 많이 먹어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채소는 오히려 적게 먹고 가공식품 많이 먹어서 나트륨도 가용되고 비만도 가용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고 아니면 영양 손실이라도 덜 된 걸 먹으면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고요. 자, 제가 또 왜 이 그림을 했냐면 이렇게 먹으면 영양제 안 드셔도 되고요. 안 드셔도 되고
뭐냐 뉴트리라이트 회장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인터뷰 때. 정말 채소 많이 먹으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된다. 영양제 만드시는 회사 회장님이 그런 멘트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상 봤는데 그 회사 본사에 보니까 구내식당이 정말 꿈의 구내식당이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신선한 야채들이 저 뷔페가 쫙 돼 있고 와 정말 이중률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잘만 먹여도 그죠.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드시면 괜찮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걸 저수저유 요리를 해서 지켜야 되죠. 그러면 영양제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이거는 여성들의 식단이고요. 자, 좀 크게 하면 보면 아까 너무 작았죠. 이렇게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에? 네, 드셨나요? 네. 더블S 드시고 오셨죠? 네.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괜찮은데 힘들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 많이 해서 데쳐내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다중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좀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조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제가 인덕션을 쓰고 스탠드 쓰고 키는 썼는데 통칠중이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칠중이야 뭐 이만하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휘땡 냄비는 아니고 후라이팬을 쓰는데 밑에 바닥이 되게 두꺼워요. 한 1cm까지는 안 돼도 한 7m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했더니 아 역시 양보다 질이라는 걸 느낀 게 아메 통칠중은 아마 그거보다 살짝 두껍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애는 아예 덧댔으니까. 그런데 열 전도율이나 익는 시간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훨씬 덜 눌러붙고 그래서 코팅팬이 아닌데 왜 코팅 효과가 있지? 이게 열이 골고루 분산돼서 그런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같은 스테인데도 안 눌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손쉬운 조리가 가능하고 정말 야매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잘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는 똥손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면 통 7중인 같은 경우에는 스텐이 3중 이렇게 보면은 맨 끝에는 스텐이에요. 또 스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열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가운데는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고 또 맨 마지막에는 스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골고루 전달돼요. 저희 집 거는 하면은 이쪽만 보고 끓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인덕션을 제가 중소기업고 조금 싼 걸 사서 그런가 했는데 네, 냄비 탓이었습니다. 네, 냄비 탓이었습니다. 키 올리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게 뭐 대부분 한 100만 원 넘어야 사잖아요. 저 그 한 50만 원 샀어요. 뭐 싸진 않잖아요. 정말 싸진 않지만 차이가 나는 게 사이즈가 작으면 인식을 못해요. 저희 집 그 인덕션이. 그리고 좀 뜨거워졌다 뗐다가 놓죠. 그러면 잘 또 인식을 못해요. 이게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이라서 그런가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도 왜 측정치를 주잖아요. 이 정도 측정치에서 인식이 되게끔 하는데 그 측정값이 좀 높은 거예요. 이 정도 합류는 돼야 된다. 그런데 키는 뗐다가 넣는데 되더라고요. 냄비 문제구나. 제가 괜히 또 엄한 인덕션을 잡을 뻔했는데 냄비 문제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겉으로 다 저도 집에서 통 3중 쓰고 있거든요. 같은 3중이 아니라는 걸 이게 함유된 게 좀 다른가 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 7중은 오븐이 돼서 빵이나 베이킹 가능하고요. 3중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탄소광이라고 되어 있죠.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열 보존 능력이 뛰어나서 저희 집 냄비 한 8 정도 쓰면 키는 6 정도만 써도 8 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전기세 앞으로 쭉, 나 죽을 때까지 쭉, 냄비값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스테인리스 재질 보통 304나 18/8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스테인리스고요. 최소 18%의 크롬과 8%의 니켈을 포함했을 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크롬은 제품의 강도 유지, 제품의 부식 방지, 니켈을 하는데 이 정도 비율이 가장 냄비 쿡웨어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더 비싸면 좋겠지만 그럼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뭐 의료용까지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의료용으로 한 게 나이프 포크 나오죠. 네.
갑자기 그쪽으로 샜는데 갖고 싶어서 보낼 마음이 나왔네요. 네. NSF 인증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정수기, 청정기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지금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센터로서 세계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글로벌 세계적인 공공보건 규격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그런 인증기관입니다.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재질, 열충격 테스트까지 모든 인증을 받은 기술입니다. 보통 이런 거 냄비 만드는 곳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인증을 받은 그 우리 냄비고요. 그리고 이거 잡았을 때 되게 편한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편하다. 칼도 고르더니 정말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암에 있는 연구진이 냄비를 만든다고 해서 냄비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본사에서 하실 때 자기는 CJ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러면 그거 할 때 다 식품 전공, 뭐 영양 전공 아니면 뭐 약간 의학 쪽 전공이겠죠. 근데 여기를 왔더니 생뚱맞게 땅 연구하는 사람, 뭐 흙 연구하는 사람, 뭐 어디 약간 뭐 물리적 연구하는 사람, 전혀 전공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서로 의견을 낼 때는 정말 이상한 의견인데 나중에 그게 도출되는 거 보고 저는 딱 그분의 얼굴에서 느꼈어요. 아, 연구자로서,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그게 또 연구원들은 그쵸? 네. 그쵸, 지어스코너님?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 했을 때 딱 도출됐을 게 얼마나 그게 또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고, 아, 그래서 모든 디테일이 이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산 전문가 또한 매번 이런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해서 이런 전문가가 생산을 하고 있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세트인데 저도 이걸 하나를 살까 두 개를 살까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평생 쓸 거면 이 세트가 일일이 다 보면은 이게 소스팬이죠. 소스팬이 대중소. 네, 5분 안에 끝낼게요. 대중소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스팀포트인데 6리터짜리고요. 요 옆에 보는 게 프라이팬이에요. 근데 저는 프라이팬이라서 옆에 꼭 냄비처럼 올라와 있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뜰 때도 좋고 냄비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쓰면 쓸수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그 킨 미팅 때 저희 스포츠님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많이 준비해 주셔서 다 음식을 보았는데 아, 정말 여기다 스티머 올리고 위에 여기 올리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요리가 되는구나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은 대형 소스팬과 중형 프라이팬과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층층이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은 스텐이라고 다 이렇게 되진 않고요.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중 요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의 차이가 크구나. 열 전도율이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하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하고 있으면 영양소 파괴도 심하고 식감도 떨어져요. 예, 스텐에다가 버섯 한번 볶아보세요. 정말 물 안 생기고 되게 맛있거든요. 스텐 프라이팬에 볶으면 그거는 뭐 확실히 이제 이게 냄비에 따라서 다른 게 느끼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비벼서 뽕을 뺀 사진들입니다. 너무 뺐어. 친구가 깨끗이 닦아서 표 안 나죠?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썼지만 쓰지 않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지인이 준 제주산 옥돔 쪘습니다. 저게 뭐냐면 웍이에요. 웍에 망이 있어서 꼭 스티머로 안 해도 저걸로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단호박 대부분이 스팀에다가 찌더라고. 저는 귀찮아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왜냐면 이거 어차피 죽 만들 거기 때문에 원팬으로 했습니다. 웍에다가 잘라서 넣고 그리고 물을 한 반 컵만 넣고 딱 닫아요. 대신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 돌리면 칼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잘라서 속파서 넣고 했더니 잘 익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껍질까지 으깹니다. 네. 유기농 한살림 단호박이에요. 네, 저 한살림 또 매니아라서 하시면 바로 주기 가능해요. 물 넣고 끓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우리 정한님 댁에서 해 먹은 건데 너무 맛있게 간편하게 쭉 해서 물 조금 정말 조금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요령이 없어서 설마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했다가 조금 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의심하지 말고 물을 조금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건 튀김인데 정말 이거는
요술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튀긴 기름이 조금인데 이걸로 1kg를 중간에 한 기름 조금밖에 추가 안 했거든요. 그쵸?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름이 굉장히 적게 먹기 때문에 이 1kg 다 여기서 튀겼고요. 정말 바삭하게 잘 먹고 이거 제가 집에서 한 건데 물 하나도 안 넣고 했더니 자체 수분이 나와서 다 익은 다음에 안에 퀸 가위로 가위가 너무 좋아. 밀리지가 않아요. 얘가 다 안 익었거든요. 한 80%만 익혔거든요. 그럼 잘 안 썰리잖아요. 성격 나빠져요. 성격 나빠지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네. 그러면 따뜻딱 잘라서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가스가 대부분 아시죠?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가 보면은 요 상판이 뜨거워져요. 우리 현진 리더님 댁에 있는 거. 자,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죠? 네. 좀 아프시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인덕션 쓰고 있는데 요 세 개 차이점을 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레인지는 말 그대로 가스 연소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후드 키시고 쓰셔야 되고요. 하이라이트는 발열체예요. 그냥 얘를 뜨겁게 해서 냄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인덕션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하기 때문에 대신 용기를 좀 가려요. 자석 성분이 있는 범랑이나 철이 들어가야만 이 자기장이 인식을 해서 이거는 인덕션은 판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켰을 때 손을 대도 상관이 없고 대신 냄비 자체만 뜨겁게 데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냄비 딱 덜어내면 판이 뜨끈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냄비 자체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전도가 돼서 그렇고요. 그런데 인덕션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장점이 있냐? 굉장히 시간이 빨라요. 자, 가스는 어떤가요? 효율이 가스가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덕션은 거의 한 90% 정도의 열 효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데 제가 요거를 좀 치워볼게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가열 속도가 빠르죠. 제일 빠른 게 인덕션. 왜? 열 효율이 90%이기 때문에. 이 말은 냄비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물 한 1리터는 3분이면 다 끓어요. 충분히 끓고 얘는 데워지는데 좀 오래 걸리죠. 가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가스는 가스 불 자체가 밖으로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이 되게 많죠. 그다음에 얘가 적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덥기 때문에 가스불보다는 인덕션이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가스는 일산화탄소 정도 제가 인덕션을 쓰는 이유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애기 놓고 나서 애 있는데 저희 주방에 창문이 없었어요. 애도 키우는데 일산화탄소 나오는데 당장 바꿔라 해서 제가 처음에는 하이라이트 썼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좋다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인덕션 했더니 와 이제 이건 정말 신세계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엄청 주변에도 사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기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덕션은 정말 하면은 좋은데 일산화탄소 중독돼 있죠. 뭐 이런 거 쭉 내용을 보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여성분들 그죠? 담배 안 피시는데 폐 관련 질환, 폐암 관련 질환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이런 가스들은 당시 폐뿐만 아니라 신경 과민과 우울증, 현기증, 구루증, 신경계 이상 유발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암 발병률이 3배에서 4배 높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특히 단체급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뭐가 좋냐더니 푸푸에서 만들었어요. 밥솥처럼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눌러놓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튀김할 때 저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집 거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온도를 해준다지만 이게 일정 온도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튀김 버튼 눌러놓으니까 계속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상판 굉장히 독일 블랙 세라믹 상판 되어 있고요. 쇼트샤이 상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톡 튀어나온 게 있어서 물건을 올려놓지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밥부터 해서 찜, 튀김, 팬 요리가 오븐 요리라고 아시면 되고요. 죽 기능 제가 정말 너무 편하게 썼어요.
있어요. 뚜껑 닫아놓고 정말 계속 젓고 잘못하면 튀면 굉장히 뜨겁죠. 근데 뚜껑 닫아놓고 죽기는 하면 저을 필요도 없고 눌러붙지도 않고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쿠쿠밥솥은 뭐 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기능과 아메의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절을 못하네요. 우유 중단해 주세요. 네. 아, 네. 잘 들어가시. 얼마 전에 같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현정 강사님 너무 좋아서 후기가 좋게 썼다고 자기가 또 강의를 의뢰하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역시나 정말 명강사가 아닌가. 양은 약사에게 강의는 강사에게 그 영양소일이 전문가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더 쏙쏙 들어오고 재밌게 그리고 말투도 조곤조곤 정말 너무 잘 들리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이제 자리 세팅하고 저희 스폰서님 이제 좀 맞이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도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이걸로 먼저 드리고 나 그걸 줘요. 촬영. 저 신발 좀 쓰면 안 돼요? 아 잠시만요.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제 어디다 잘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풀어놓은 거. 나와요? 소리만 잘 들리면 소리만. 화면 여기도 저거는 안 나오는데 저거 아닌가? 아니야 없어. 없어? 없지 않아? 이거 컴퓨터 지금 안 쓰죠? 컴퓨터 잠깐 저쪽에 넣어주세요. 이거 마이크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거 그냥 이거 중요해서 아니 이거는 스폰서님 촬영을 해요. 그럼 이거 영상 화면 하나 내가 스폰서님 몰래 스타트. 근데 하나 네. 그러면 저희 장인선 스폰서님의 좋은 강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이거 내 거구나.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현정 리더님 강의를 너무 심취해서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잠깐 까먹었어요. 까먹고 다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내용을 좀 생각했어요. 아, 이 내용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앞부분에 제품 강의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본 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거 하나 다 나와요? 조금 옮겨도 돼요? 다 나와요. 이렇게 옮겨도 돼요? 네. 저는 오늘 편리함과 안전함, 편리와 안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핀 얘기 되게 했죠. 저는 정말 좋아하는, 아까 똥손이라고 했는데, 저만큼 똥손은 아닐걸요? 저는 아니에요. 저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기 때문에, 생존이거든요, 생존. 네, 그렇게, 왜냐면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주부 생활을 별로 제가 온전히 해본 기억은 큰아이 낳고 휴직하면서 3년 해본 거 말고는 없어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부로서 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못해요. 못하는데 마음 먹고 또 하려고만 하겠죠. 근데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아메이석을 만나고 이 퀸덴비를 제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쓰기 전에 10수년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새 거 같아요. 새 거 같고 뭐 손잡이나 뭐 이런 것만 두 소품만 교체하고 또 로션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 좋은 그걸로 깨끗하게 닦았으면 항상 세련비처럼 누가 보면 저희 집에 오면은 엄청 깔끔한 주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그 제품의 힘이다 하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메이킹냄비가 너무 좋죠. 예, 안전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근데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아까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냄비는 사용법을 잘 알고 다루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거 모르고 계란 후라이 했다가요. 정말 제가 아메이서 업자인데 퀸냄비 버릴 뻔했어요. 던져버릴 뻔했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달걀 후라이. 그 쉬운 달걀 후라이가 안 돼요. 아침에 이거를 또 예열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달걀을 깨뜨려서 뚜껑을 닫고 하려는데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달걀 후라이. 지금은 잘해요. 네, 처음에 이 냄비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불편했어요. 큰 냄비가. 큰 냄비 불편했어요. 또 뭐가 불편했냐면 예열하는 거. 이것도 불편하고 그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전한 냄비죠. 너무 안전한 냄비예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영양소 파괴도 너무 적고 그리고 물 없이도 고기를 삶고 저수, 저유 요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 30대, 30, 40대 분들이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뭐예요? 편리보다는 안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쪽에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고 돈을 지출을 하는데 여전히 이게 세대별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편리함 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한 거는 알아. 안전은 알겠지만 당장 불편하잖아. 당장 프라이 하나 해먹기 불편하고 당장 뭐하기 불편하고 눌러붙고 이런 거. 근데 아까 다크워터스라는 그거 보셨지만 거기에서 너무 그 말이 멘트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이렇게 독성 물질이고 위험 물질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인공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진짜. 네, 그런 것처럼 건강 하나도 이제는 그냥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시대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생각이 됐고, 퀸냄비만이 아니라 아메이 제품들은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제품인데요. 정수기는 어때요, 여러분? 아메이 정수기 너무 좋죠, 공부해보면. 예? 천연의 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에서 미네랄만 놔두고 유독한 그 어떤 성분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은 산소 응달샘과 같은 그런 생물이다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실제 정수 얘기를 해보면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와 이런 제품을 왜 이제 얘기했어? 나 몰랐잖아. 이런 분들이 없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뭐예요? 뭐가 안 나와요? 냉수가 안 나와요. 당장 얼음이 안 나와요.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당장 불편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안전함을 조금 뒤로 하고 편리한 쪽으로 가더라. 예, 하는 겁니다. 아메세제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디시드하우스 너무 좋죠. 예, 정말 기름때도 빨리 제거가 되고, 또 하천으로 내려갔을 때, 또 이제 자연 성분을 빨리 생분해도 되고, 너무 좋은데 불편하죠. 왜? 뭐가 불편해요? 물을 타서 써야 돼요. 희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즉, 아메 제품들 전부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전한 제품들이죠. 이거를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거를 그 선택을 하도록 유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끊임없이 이거를 알리고 있는 사람인 거고 제품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예, 삶도 어떤 분들은 예, 편리함 쪽으로 당장의 편리함, 당장 불편함이 싫어. 알겠어.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안전이 중요해. 우리 삶 되게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전한 우리의 삶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 숙제는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전은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죠? 요즘처럼 불확실성 지수가 최고조를 찍는 이 시기에 2022년도는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볼 때마다 야 예전에가 저 중고등학교 때 뭐 저 초등학교 때 그때가 다 가난하긴 했어요. 한국 경제 수준이 열악했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행복했어 그때가. 이거 옛날 어른들도 되게 이런 말 많이 해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까?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게 풍족한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까? 상대적인 빈곤이 너무너무 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어저께도 제가 큰딸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20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그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 모아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타고 싶은 차 마음껏 사서 타고. 우리 때는 이게 좀
제가 좀 올드한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 그냥 부부가 서로 공간도 각자의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거야. 한 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남인지 부부예요? 그렇잖아. 그러다가 같이 뭔가 의논할 땐 같이 모여서 의논해. 뭐 사무실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그런 삶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섭받지 않고 부부를 하더라도. 그죠? 아이가 좋으면 낳을 수도 있지만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라는 것은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안 낳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세대별로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왜 그럴까? 가장 밑바닥을 들어가 보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더라. 그죠? 가족끼리도 경제적인 게 숙제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오은영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유튜브를 많이 봐요. 코칭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어쩜 저렇게 복잡한 문제를 저렇게 지혜롭고 심플하게 코칭을 할까. 워낙 많이 그런 사례가 있으셨기도 했지만 그분이 바라보는 이 부부 상담이나 아이들을 문제를 상담할 때 오랜 어떤 데이터나 경험 속에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 코칭들의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 갈등의 원인들이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다 각자가 살기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증이 쌓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녀한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니까는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그게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있더라고요. 성격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경제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안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의 어떤 편리함, 그죠? 당장의 편리함, 네, 이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불편해요. 오늘 아침에도 파트너가 전화 와서 저한테 사업을 이제 스타트하려는 초기 파트너예요. 본인의 이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해드렸어요. 네, 잘 얘기해드렸는데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몇 달을 이제 알아보고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다 우리 좀이 그렇잖아요. 아메이 사업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선입견 이게 꽉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거의 다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선입견, 편견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몇 가지 중에 나와요. 저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요. 물건 파는 거 못해요. 다단계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서 듣고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는 사람 없어서 약간 성장하는데 뭐랄까 속도가 늦을 수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불법 다단계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단계법에 그걸 바꾸는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말을 잘 못해요. 글쎄 말은 경험이 쌓이고 학습이 쌓이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생필품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예,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는 사람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미팅 속에서 점점 이제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면서 나중에는 이 문제를 딱 이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야. 내가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내 어떤 경제적인 숙제를 빨리 끝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들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왔어요. 그분도 왔어요. 네. 그런데 당장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얘기를 주변에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이미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었는데 상대방 못 알아들어?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그분이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하는 거 아니라는데 타는 거 맞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말장난 아니야? 무슨 파는 게 아니야. 파는 거 맞잖아. 제품 나한테 쓰라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정체적인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그런가? 나는 내가 하는 거 분명히 그게 아닌데? 스폰서님이 하는 것 쪽으로 가지 말고 이거는 정말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들고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이런 거라고 했는데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 제품들을 얘기하는 이 행동이 뭐지? 아닌가? 이런 어떤 혼란이 오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딱 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분께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늘 이미 검토가 끝난 거다. 그죠? 이분은 누군가의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좀 확신이 약한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나만의 명분이 없었던 건가? 근데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하세요. 이미 현실에 대한 점검이 끝났어요. 이게 사업을 하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현실에 대한 점검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것 앞에 내가 솔직해지기로 한 거예요. 저도 교사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받기는 하죠.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돈을 돈이 목표거나 어떤 사업가들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중요하고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교사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랬지만 아메이 사업을 일단 온전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남편도 나이 들어서 언젠가는 은퇴해서 나올 때가 될 거고 나도 퇴직을 할 텐데 그때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수입이 아메이 수입이 공무원 연금 말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아메이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점검과 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에게도 사업의 스타트는 일단 돈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진짜. 요즘에 뉴스나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사실 너무 겁이 나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1억, 2억이 너무 힘든 돈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200억, 300억이 상상하지는 못하는 이 돈의 액수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상대적인 약간 뭐랄까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지 내 삶은? 약간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어떤 많은 문제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N잡이고 일들을 막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자산적인 소득을 아메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만들어보자. 자산소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일시적인 소득 때문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나온 월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어떤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다른 일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원 자산을 늘려가면서 이게 자산이 되고 이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아메이서 회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소득은 지속이 될 거다. 지속이 될 거고 나는 어쨌든 평생 직업인이 아메이 사업으로 일단 돈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가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된 건데 자 그다음에 아까 그 파트너 분의 이야기 그럼 내가 지금 알려나갈 때 이 불편함은 뭘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본인의 명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 학습의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상대방이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거야. 그죠? 비싸잖아. 아메 제품 좋은 건 알지만 비싸잖아. 했을 때 내가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분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왜 파는 게 아닌 건지. 팔 수도 있지. 이 좋은 제품을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는 거 나쁘면 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잘 팔고 싶죠, 우리가. 잘 팔고 싶잖아. 근데 잘 파는 영역은 특별한 영역인데 아메 사업의 성공자들을 보면 많이 팔아서 된 분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 사업은 많이 팔아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공부하라는 거야. 그거는 공부해서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이게 좋은 건 알지만 비싸다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싼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근데 비싼 것 속에서 뭐야? 안전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싼 거에 대한 것을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뭐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싼 것만을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고 가심비를 따고 가심비를 따지고 가한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 쓰는 시대인데 아메 제품들이 사실은 되게 거기에 맞는 트렌디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교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제 수업을 받으러 오거나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거지 내가 학생들을 찾아가거나 학부모를 찾아가는 일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분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 누군가가 와서 본인한테 예, 뭘 물어보고 요청하고 그런 거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사고 누군가를 내가 찾아가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낯선 일이에요. 낯설고 힘들어요. 그죠? 그거를 또 얘기하셔서 그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인데 그때 제가 예전에 저를 초기에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뎌냈을까 봤더니 저한테는 그럴 때마다 항상 Y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저는 좀 모성애가 무지 강한 제가 사람이에요. 모성이 진짜 강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딸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디 유학을 간다, 뭘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예, 딸 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스토리 자체가 초등학교 때 뭐를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좀 못 받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그게 늘 아쉬웠어요. 아쉬웠기 때문에 이 똑같은 패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럼 얘들이 뭐든지 할 때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뒷바라지를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와 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직장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아메이 사업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제가 이걸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첫 번째 저의 Y예요. 여러분은 어떤 Y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우리 남편.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가 행복해야 돼.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니까. 예. 내 부모의 경제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의 그 삶까지도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걸 끊고 싶었다고요. 끊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내 나라도 열심히 살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 가난은요 3대까지 가요 정말 여러분. 가난은 대물림이 맞아요 진짜. 부도 대물림이에요 이게. 예, 생각과 사고의 습관과 환경이 대물림이에요 이게. 내가 그것을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끊고 싶어도 힘들어요. 왜? 예, 나도 결국은 노동소득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 부모님이 자산가고 그분이 많은 자산을 나한테 물려줬다면 나는 그 자산을 종잣돈으로 해서 디딤돌에서 저는 또 자산을 축적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 구간에서 열심히 예전에 그렇게 살아도 부를 축적했으니까 예전에는 금리도 지금보다 이자도 높아고 막 이랬잖아요.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살았는데 근면성실하게 누구보다도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메이 사업 안에서 현실 작업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도 내 이 본능적인 욕구에 뭔가 이거를 끊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안에서. 아, 나는 자산가의 딸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자산이 자산을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산이 자산을 낳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아메에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저께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메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꼭 엄마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딸이 명언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엄마여도 내가 하기 싫었으면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역시 내 딸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안 한다고 말했어요. 이 사업을 내가 하기로 했던 거는 나도 필요성이 있고 했으면 좋겠고 단지 엄마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라고 말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군요. 본인만 지금 이러한 어떤 고민이 조금 유별나서 뭐가 좀 남과 달라서 이런 고민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누구나 하는 고민이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하는 고민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런데 또 마지막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민을 안 합니다. 이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은 길어봤자 2년이에요. 1년 정도면 끝나요, 그 고민은. 1년 내는 다른 고민으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때? 피나죠. 피나면 엄마들도 약 발라주죠. 가다 또 넘어져. 또 피나. 또 피나, 또 피나. 그럼 어때요? 나중에 애들 스스로도 넘어졌을 때 그 고통을 알아. 알기 때문에 조금 이겨내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아프지만. 그죠? 악기를 칠 때도. 전 어렸을 때 기타 배웠거든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기타 처음에 칠 때 이게 너무 아파, 이 손가락이. 이거 잡을 때, 코드 잡을 때 너무 아파요. 쳐보신 분 알 거예요. 계속 치면 굳은 살이 배겨요. 무뎌지는 거예요, 거기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럼 쳤거든요. 그거 같다. 굳은 살이 박히는 기간이 1년이야. 굳은 살이 박히는 기간. 예, 그럼 굳은 살이 박혀야 돼. 그때가 지나면 다른 차원의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가다운 마인드와 외모와 생각과 습관으로 바뀌어가면서 사업가가 돼요. 우리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CEO가 되는 거예요. 아메사업은 CEO예요. CEO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CEO 과정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경영 수업 받아보셨어요? 경영 수업이라는 경영 수업 뭔 딴 나라 얘기야. 기업가 2세들이나 받는 거지. 아무래도 경영 수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딸한테 그 수업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딸아. 엄마가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네가 이 사업을 배워서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니? 그죠?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딸이더라도 그죠? 경영 수업은 뭐야? 기초부터 배우고 기초부터 전부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부 다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영자 코스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잘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메사만 전해봤잖아요.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뭐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인생에 관한 책들도 되게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기계발서도 진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업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에 젖어 있는 이 습관 자체가 DNA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DNA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경영자로 가려면. 우리는 늘 사사분면 속에서 왼쪽에 있었어요. DNA가 늘 시키는 거 잘하죠. 예, 저도 직장에서 시키는 건 잘해요. 근데 교사는 약간 다른 직장이에요, 사실은. 강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능력을 키워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시키는 걸 잘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수행을 잘하죠. 근데 CEO는 뭐예요? 내가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 습관을 떨어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씻겨 나가야 예,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3년 정도.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3년 정도는 멘토로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 본인은 보지 못하는 본인의 몸에 배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아메사업을 오래 한 사람은 보면 알거든요. 아, 저런 생각 버려야 되는데, 저런 어떤 행동 습관 버려야 되는데, 저런 말투, 저런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한 건 아메사업은 꾸준히 정말 이 시스템 안에 조인이 되어서 예, 이 사업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는 몇 프로 안 돼요. 능력 있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분들이 그 능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훨씬 성장이 빨리 되는 건 알아요. 플러스 알파일 뿐이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강의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사교적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예, 배려를 잘한다. 되게 플러스 알파죠. 그죠? 플러스 알파일 뿐이에요.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아메이는 아메이 사업가로 배출하기 위한 아메이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내가 얼마나 조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는 거지. 예, 아메이하기 이전에 어떤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안 줘요. 제가 보니까. 예,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강의를 잘하잖아요. 요점 정리 잘하잖아요. 써머리도 잘하고. 그죠? 그게 플러스 알파인 건 맞아요. 지금의 저한테는. 초기에는 플러스 알파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아마 현정 씨도 비슷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강사하셨잖아요. 강의 되게 잘하시네요. 그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강의를 들을 때 그 내용이 온전히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그죠? 강의하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그죠?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생각을 그거를 씻어내려고 그거에 빠지면 안 돼. 아메 사업은 초보니까 자, 이 CEO 과정을 잘 이수를 하셔야 돼요. 잘 이수해야 돼요. 그러면 에머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예, 연봉만 4,500, 5,500, 6,500 돼요 분명히. 이거 이수를 잘 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를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시스템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몇 번 안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몇 달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아메 사업을 잘 입문하고 잘 진행하고 잘 완성하기 위한 것들, 예, 그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대한 여러분 점검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그래 추가소득 벌어보자. 아멘 마케팅 플랜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닌 건 아시겠죠?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한테 준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예전에는요,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 네.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세 개였어요. 기업이 만들고, 소비자가 쓰고,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팔았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제품을 썼다가 소비자였다가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영역이 생겼습니다. 무슨 영역? 쓰는 사람이 팔 수도 있어. 이 영역에 들어갔어, 지금. 쓰는 사람이 팔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슈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파는 거 맞잖아. 너 나한테 팔려고 하잖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뭘 모르는 거야? 프로슈머 영역을 몰라 아직까지. 그거를 빨리 인지한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돈 벌고 유튜브에서 돈 벌고 아메에서 돈 벌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빨리 감지하세요. 그게. 그런 현실적인 전공과 이 사업의 컨셉을 미팅 속에서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돼요. 아, 그 영역이 있구나. 그거를 여러 미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이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선착순도 아니고 노력순이고. 자영업 개념으로. 그죠? 힘들었죠? 다시. 아유, 없애버리세요. 빨리 전화. 강의 중입니다, 지금. 고마워. 이렇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그렇죠. 인생에 변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어쨌든 그런 설명을 여러 번 들으면서 여기서 돈을 주는 방식이 어떤 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실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같이 평범한 서민 직장인에게 가장 안전하게 자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산 만들고 싶잖아요. 평범한 우리가 자산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돈도 나중에 배로 올라가. 배로. 이렇게.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현실 점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솔직해지자. 두 번째, 겸손하게 배우자예요. 겸손하게 배우자. 시스템에 승복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승복하셔야 돼요. 네, 시스템을 믿으세요. 60년의 시스템. 한국에 30년이 넘는 이 성공자를 배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학교도 시스템이 있어요. 학교라는 시스템. 예, 대기업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와, 처음에는 여기 대기업 들어가지고 막 적응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1년 반 되니까 다 적응이 됐어. 시스템이 적응이 됐어. 그러니까 약간 나태해져 또 이게. 사람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저께 제가 얘기해줬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나태해지는 순간 성장은 좀 더뎌. 항상 겸손하게 돼요. 엄마가 안에서 배운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곳이 네가 네 꿈과 목표를 펼치기에 너무 좁다고 생각하면 다른 도전을 해.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도전을 해. 그런 거다. 그래야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때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되고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신 분들은 자세가 달라요. 들어올 때. 어때요? 열심히 적잖아요. 왜? 하기로 결정하는 했을 때의 태도예요. 그게. 열심히 배우자. 이거 잘하면 돼요. 열심히 배우면 실력이 향상되죠. 말 못하는 건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여러분. 아메지금 정말 좋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쓰는 사람들은 모아가자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생필품 쓰는 사람 모아가자. 아까 한살림 매니아가 있죠? 저도 한살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살림을 내가 아무리 주변에 많이 얘기해도 저한테 큰 이득은 없어요. 단지 저는 안전한 생필품이니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런 소비자니까. 아메이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한살림처럼.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한 거를 보상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없대요. 보상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비자들을 모아가야 되는데 내 마트에 있는 내 제품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 세제가 어떤 건지, 이 냄비가 어떤 건지. 아까 현정 리더님이 예전에 친구분이 아메이 퀸 냄비 얘기했는데 그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서 알았으면 내가 썼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 얘기한 거야.
이랬다고 그랬죠? 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얘기는 했겠지만 현정 리더님 같은 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돼. 저분. 네. 머리형이잖아. 현정 리더님. 그죠? 설명해야 돼. 저런. 네. 처음에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러네. 납득이 되어야 바꿔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한테 설명하면 안 써요. 머리 아파, 복잡해. 맛있게 된다고? 빨리 된다고? 알았어,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친구분은 어때요? 급하게 못 하신 거예요. 알겠죠? 사람마다 디스크 한대네. 디스크 검사는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CEO 과정. 사람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할 때. 그죠? 이분은 어떻게 맞춤으로 키워드리고 이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정말 아메이 사업 하나면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나도 변하고 내가 나도 봐.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해봐. 남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아시겠죠? 제 직장 갈 때 그게 없었거든요. 항상 나만 보고 생활하니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타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저런 부분이 없었나? 나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은 어땠나? 남편과의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은 어땠나?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나의 성장에 있어서. 돈은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 됐다. 어쨌든 그런 제품에 대한 실력,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실력,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야 점점 더 개인 사업가가 되어 가겠죠. 경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시스템에 순복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성공했을까를 관심을 가져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좀 처음에 궁금하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직업 상관없대. 20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대. 성공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성공자라고 했을 때 성공의 기준이 억대 연봉만 벌어야 성공자는 아니에요. 그쵸? 내가 목표한 월 소득 200만 원을 벌었어. 성공한 거죠, 1차적으로. 그걸 또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한 5천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아메이 세계에 와서 보세요. 진짜 많아요. 결국은 결과물이 나와 있다는 거 같아요.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지속해서 결과물을 냈을까를 관심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공 습관. 성공자들이 성공해가는 과정에서 했던 이 습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텐코아라는 시스템적인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또 너츠 앤 볼츠라고 시스템 뭐가 있어요. 그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전공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전공 과목 이수를 못하면 졸업장 안 나와. 그죠? 교양 과목은 교양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만 전공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아메이 사업의 전공은 이게 전공 과목이에요. 이거 이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졸업장이 안 나오겠죠. 이거를 눈치 있게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뭐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거. 나중에 배워보세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탱고하라는 걸 어떻게 습관을 들일까. 하나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책 읽고 응원 듣고 미팅 참석하고 제품 잘 쓰고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나가고 소비자 클럽을 형성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멘토한테 맨날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죠? 인터넷 이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예요. 대단한 게 없죠. 너무 심플하죠. 너무 단순한데 이것을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단순한 것을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단순한 걸 지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해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 매일매일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답이 있고 이것을 지속하면 내가 CEO로 성장을 하고 그 결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면 한다예요. 한다. 왜 과거에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 학교 교사 그 국가시험을 볼 때 그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90대 1의 경쟁이었는데 1년 내내 도서관에 쌍박혀서 공부했거든요. 1년 내내. 그리고 떨어진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아메이 제품 있죠? 카다로그.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한 달이면 끝나. 1000개의 제품 카다로그 1페이지부터 200 몇십 페이지까지
정말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 한 달하고 작정을 한 달이면 다 외워요. 아마 거기에 무슨 글자 있는지 다 외울걸? 다 외우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목표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인데 내 제품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소비자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광고의 통계를 못 받겠죠. 누군가는 어때요? 이 생각을 하면서 3개월 안에 저 제품을 내가 다 일단 집중 공부하겠다. 하고 정말 자격증 공부하듯이 공부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빨리 주변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브론즈빌더가 빨리 되고 100만 원이 빨리 돼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주변에서 파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때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결국 이 행동의 이 다름점의 차이점은 뭘까? 뭔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 저는 그런 루커였던 것 같아요. 간절히 찾았는데 아메이를 몰랐다가 아메이라는 세계를 딱 와서 보니까 와, 무자본, 무점포. 자격증 없어도 돼. 단지 내 성실함과 노력 가지고 내 클럽을 만들어갈 수 있어. 내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막 늘어나는 거.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욕심 생기면서 이거 빨리 하고 싶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좀 빨리 많이 했다라는 거죠. 초기에. 어떤 일이나 초기에 6개월이 결정하는 거야, 뭐든지. 초기에 6개월이 되게 중요해요. 이 6개월의 습관을 잘 못 들이면 그게 6년이 가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죠. 아메이 3년 버릇 8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3년 버릇도 아니다. 3개월 버릇이 8년 가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메이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똑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제가 첫 해 되게 힘들었어요. 학생들 중학교 3학년이면은 16살밖에 안 돼요. 애기. 지금 생각하면. 애기가 50명 모여 있어봐. 애기들이. 50명 모여 있는데 또 이 젊은 여선생님 그때 바로 발령받고 가니까 얼마나 또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또 그래요. 막 창피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골려 먹으려고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난리. 애기들이 50명 장난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막 집에서 울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직접 그만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 했다고 그냥. 그랬더니 3년 되니까 도사가 돼가지고 장난쳐? 너 가만히 안 놔. 피를 잘라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나한테 딱 맞아. 뭐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거죠. 등기를 잘라서 던졌는데 걔가 딱 맞아. 막 이런 거 괴력이 나온다고요. 이게 3년의 법칙이야.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그렇게 하면 다 도사 돼요. 진짜 도사 돼요. 3년 지나면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여러분. 너무 같은 패턴이야. 이게 어떤 일이나 같은 패턴이라고. 어렵다 안 어렵다는 그 패턴을 내가 내 직장일 하듯이 아메이를 접근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업을 할 수 있다니까 정말 부업으로 접근하는 거지. 정말 부업으로. 그죠? 정말 부업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일 다 끝내고 저녁에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피곤하잖아. 지치잖아요. 조금 쉬었다가 애들도 밥은 안 해줄 수 없잖아. 생존이니까. 밥 해주고 보살피고 남편 또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좀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남는 그 밤에 1시간. 그럼 또 미팅을 줌으로 하네? 너무 피곤해. 거기서 스폰서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이 정말 남는 부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에 연봉 6천이 된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일이었다면 접근 안 했어요. 그런 일이었다면 이거는 뭔가가 그렇게 하는데도 연봉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많이 사든지 판매사를 내가 모집을 하든지 정말 말을 잘하든지 인맥이 많든지 그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닌데 될 수 있다라면 뭐예요? 아, 그럼 내가 부업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저는 부업으로 몇 년 했어요. 네. 직장 끝나고 나서는 아멘이에요. 그냥 저는. 2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2가지. 네. 마음을 그렇게 딱 잡았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빠지지 않았지. 일단. 네. 학습을 게을리하면 실력이 향상이 안 돼. 공부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자격증 뭐 따라가도 똑같은 자세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아메이는 좋은 게 과외 선생님 옆에 또 있어. 스폰서가 또 와서 또 과외를 시켜주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잖아 지금. 저는 그런 스폰서의 과외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우리 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과외도 시켜줘. 와서 집으로 와. 쪽집게 선생님이. 방문 수업해. 방문 수업. 여러분 방문 수업. 와 대단하지 않아요? 아메이사는 정말 내가 들어갈 때 학습할 때 제대로 학습하시고
스폰서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방문 수업도 해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 하나면 이거는 팀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요. 내가 말 못하는 거 스폰서님 대신해주고 대신 만나주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산을 만드는데 스폰서님 내 자산 만드는데 와서 막 해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처음에는 의심스럽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래 어쨌든 사실이에요 이게. 왜? 아메이 플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업자가. 윈 시키세요. 나도 윈할 수 있다. 윈윈으로 만들어서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이겁니다. 이 사업을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비즈니스고 창업자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플랜을 만드셨을까. 정말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창업자 영상만 나와도 눈물이 쭈루루. 우리가 무슨 무상화를 시켜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알아보면 그래요. 정말 진짜 멋있는 사업이다. 예, 정말 이런 일을 알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또 다음 달에 우리 저스 세미나에 그 2세 사업자들, 초중고 학생들을 해가지고 3명의 토크를 해요. 네, 해요. 되게 감동적이실 거예요. 얘기 들으면. 부모님이 아메이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지?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자,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일날 오세요. 그래요. 어쨌든 정말 멋진 사업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미팅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자부심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직 많은 분들이 아메사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변에 얘기할 때 못 알아서 답답하죠?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역발상입니다, 이게. 주변에 얘기했을 때 다 긍정적으로 알아두면 여러분의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없다고요.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편견 속에서 이렇게 할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내가 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겁니다. 선점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년 후에 이 사업이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을 때 그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룹에 몰려와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저 지금 그런 약간 상황 있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이 미팅 속에서 상상하세요. 자꾸 상상하게. 저도 그 과정 다 겪고 왔어요. 다 겪고 와서 그 마음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민지리들 눈빛만 봐도 알아.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CEO가 되는 과정이니까.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이겨내고 안전한 우리 삶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일찍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그 과정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울컥할 뻔했어요. 저스테이 보면 진짜 우는 거 알아요. 우리 2세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으면 또 그들의 대답이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편안함과 이제 안전을 많이 느끼는데 생각보다 그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게으르고 이제 나태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 조금만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진짜 나의 그 간절한 와이 이게 바로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되게 뭔가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는 준비된 컨텐츠는 끝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빔밥 드시면서 오늘 점심까지 저 소감 한마디만 네네. 그럼 헬로톡 네, 헬로톡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사실 병원 갔다 못 오신다 그랬는데 회원님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마디씩만 짧게 오늘 소감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한다고 아메이 치아였으면 치과를 안 가도 된다고. 열심히 관리하면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안 좋아서 치과에 다녀왔는데 이제 꼭꼭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이제 들으면서 현정 민원님 진짜 강의 내가 지금 집밥 유 선생님을 물렸잖아요. 너무 잘하시고 강의 잘하시고 너무 잘해서 너무 들으면서 왔고요. 그리고 현실 점검 이제 스폰서님 계시지만 현실 점검 늘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요즘은 제가 현실 점검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를 또 지락펴락하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되게 힘든 상태에서 인플란트 이게 지금 가격이 세니까 이제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치과 갔다 와서 조치하게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하자고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여기 팀과 이 모임이 좋은 게 그냥 잘한다 하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잘한다를 들을 수 있을까? 뭐 못해도 잘한다, 뭐 잘해도 잘한다 해주니까 그게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너무 각박하게 계속 평가받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또 본인 스스로가 뭐 한 목표만큼 하고 못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너 왜 그랬어라는 지적보다는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라서 마음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 시작하고 나서는 좀 불안감이 많이 내려갔고 말 그대로 이게 하는 게 불편하고 좀 나에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거는 뭐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이제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아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내려와서 저는 어느 때보다 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 모습 다들 이렇게 볼 때 우리 슈퍼맨이 진짜 6개월 전보다 너무 많이 더 잘한다. 우리 슈퍼맨이 못한다 그러더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룹 사회 보시겠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그게 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저렇게 발전을 계속 해갈 수 있구나. 오늘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옆에는 저희 현정 리더님의 친구분이신데 놀러 왔다가 이게 무슨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뭐 여기 리더님 짧게 해주셔도 되시나요? 저는 소비자로서 지금 현재 처음 알고 현정님 통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첫 사용이라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 판단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솔직하게 잘 모르는 상태라서 백지 상태라서 조금씩 제 머릿속에 조금 쓰여가고 있는데 아직도 I don't know로 지금 물음표로 지금 찍혀 있는 상태라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정말 CEO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모임이라서 종종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부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현정이들 말씀하실 때 여기 되게 뭐지 잘한다 좀 편안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되게 불편하게 왜냐면 저는 항상 약간 현실을 안주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뭔가 하지 않아도 돼? 괜찮은 거 약간 이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제 다른 분들 탱커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나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먹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정말 지금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나와의 삶이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내가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강연해 주시는데 되게 많이 그때 상담을 했던 분들 얘기하는 게 저도 되게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서 이제 소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너무 사용하는 게 좋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안전하고 이런 면에서 내가 좋아서 느끼는데 얘기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제 와닿게 전달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도돌이표처럼 그럼 내가 공부가 덜 돼 있구나. 내가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 느낌을 전달해 주려면 내가 많이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아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 만나봐서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나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더 많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되게 그러니까 뭐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막상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좋은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딱 와닿더라고.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그러면 난 또 뭘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시작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되게 최근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되게 약간 좀 네, 그 저는 정말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시죽소의 그런 강연을 또 들을 수 있을까? 그 눈빛만 봐도 아신다고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 마음을 너무 뺏긴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경험이라는 그 축적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이 들지를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가이드가 너무너무 명확하니까 이끄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이 깨면 후라이,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다고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는 지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 남편한테 마이아미를 물어봤는데 딱 그거였어요. 잘 살고 싶다. 남편 얘기는 너무 사랑했어. 아니야, 남편 그 힘든 순간이 되게 있어서 되게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MT도 참여하고 오늘 착각이 있어서 제가 좀 미루고 왔는데 그냥 남편이 잘 살고 싶어서 그래 아멘이 같이 해보셔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방법을 잘 다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시 백지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되게 깜깜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강의가 그냥 죄송해요. 저한테 1대1 강의였고 그냥 눈빛만 봐도 뭐가 그런지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쵸 제가 뭐가 지금 1번 무슨 문제인가 보이시나 막 이러는 게 그냥 이렇게 계속 스포서님 눈빛이 계속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가 아웃포커스 되면서 저만 딱 그냥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실 아까 아들이 맡겨놓고서 물어봤는데 제발 중요할 땐 전화 좀 하지 마. 누가 다친 거 아니면 전화 안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EO 과정을 좀 세세한 거를 다시 좀 들어보고 싶었다.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고 싶었던 순간이고 이 오프라인 미팅의 중요성을 이렇게 오면 꼭 느끼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간절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의 핑계인데 현실이 좀 안 된다고 자꾸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수하고 오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쨌든 최근에 뭐 힘든 일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화이팅 빨개졌다. 유나리사님은 밖에서 듣고 계셔가지고 참여가 말씀을 못 하신다고 지금 손 모으고 지금 기도하면서 계세요. 윤경 리더님이 여기서 지금 스폰서님이랑 어떻게든 밥 먹겠다고 지금 오고 계셔서 오시는 얘기 듣고요. 저는 아까 스폰서님 아까 강의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4가지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스폰서님한테 이거 배워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오만하게 플러스 알파만큼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강사고 뭐 말도 잘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근데 아까 딱 나는 그래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4가지를 스폰서님께 배우자는 생각을 했고요. 키워드가 첫 번째가 성찰. 일단 보는 눈을 키워야겠다. 아까 보는 눈이 점점 성장된다 하셨는데 나는 지금 잘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좀 보자. 또 내가 내 파트너를 보는 눈을 키우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변화하자.
내가 좀 많이 변화하자, 좀 겸손하게 변화하자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방향성 제대로 또 만들자. 지금 회계연도 코앞이니까 스폰서님 말씀 들으면서 저 CEO 과정 진짜 현실 점검 제대로 하고 방향성 잡자. 그러니까 왜 누군가 강의에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원데이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방향이 없는데 열심히만 살면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게 된다, 표류하게 된다. 근데 방향 있고 열심히 하는 건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나 점검하면서 다시 잡자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의 키워드. 진짜 우리 스폰서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파트너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자, 말하는 습관 바꾸자. 계속 이런 것들이 스폰서님 강의를 듣는 내내 이 키워드들이 자꾸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팅들은 진짜 우리가 뭐 암회작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꾸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CEO, 누군가의 어떤 리더, 우리 가정의 또 멘토,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내 멘토로서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로서도 그리고 사업가로서도 함께 이 미팅장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아나도 되게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이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고, 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밥을 먹으면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바꾸셨어요.